자, 제가 세무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회계의 질적 특성이 세무사무실에서 약간 조금 변형돼서 나타나요. 아까 이런 재무제표를 저희가 완성돼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저희들 회사마다 기업마다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사장님들한테 보고를 가요. 사장님 세금이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를 가는데 이게 회계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가지고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 납세자한테 갈 때는 사실 이 정보가 약간 조금 왜곡돼요. 우리 뭐라 그러냐. 세무사 사무실에서 뭐랄까. 우리 왕 사장님. 왕 사장님 회계정보 질적 특성 어떻게 변형되냐면 이건 현실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실무를 하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능성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왕 사장님 납득 가능성으로 바뀌어요. 왕 사장님이 납득하지 않으면 이건 유용한 정보가 아니야. 가능성. 우리 왕 사장님이 납득할 수 있느냐 아니냐. 나 이만큼 안 번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이만큼 안 벌었어. 돈이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저한테. 저 모르죠. 사장님이 갖고 갔죠. 왕 사장님이 납득할 수 있느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사장님한테 목적 적합한 재무제표는 뭐냐? 뭘까요? 우리 사장님한테 목적 적합한 것은 응? 절세 가능성을 보는 거죠. 절세가 적합한가? 절세가 가능한가? 절세 가능성을 보는 거죠. 첫 번째 절세 적합성을 보려 그러면 우리 사장님도 예측을 해요. 대충 우리가 만들어간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리는 가결산을 하거든요. 가결산이라는 거는 가짜로 결산을 한다 그래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차도 분기별로 3개월마다 혹은 6개월마다 반기마다 가결산을 해서 항상 공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12월 완전한 결산 재무제표지만 얘들은 3개월마다 분기마다 항상 올라와요. 재무제표가. 그렇게 이제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가결산을 갖고 간 걸 봐서 세금이 절세할 수 있는지 예측을 우리 사장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간 재무제표를 보면 사장이 올해 한 5천만 원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측이 돼야 돼요. 두 번째 피드백 가치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뽑아간 가결산 예측 가능성이 한 5천만 원 세금 나올 것 같다. 그럼 우리 사장님이 깜짝 놀라죠. 왕 사장님이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사장님이 바빠지죠. 그동안에 제가 전화로만 드려도 가만히 있어. 집에 가면 아무리 사장님 5천만 원 나와 5천만 원 나와도 얘기를 해도 요걸 들고 가서 눈에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가만히 있다가 요걸 눈에 딱 보여주는 순간 굉장히 바빠지죠. 여기저기 전화하죠. 박 사장, 김 사장. 야, 내가 세금 이만큼 낸다. 지금 큰일 났다. 물건을 좀 더 사야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사장님의 행동을 바꿔주죠. 피드백. 근데 이게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무리 요 유용한 가결산 재무제표를 갖고 간다 그래도 만약에 1월 5일 날 요걸 들고 가면 사장님한테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항상 12월 말 전에 보통 이제 뭐 11월 최소한 늦어도 11월 정도에는 이런 가결산 보고를 해서 예측과 피드백 가치를 줘야지만 이 사장님한테는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달 동안 뭔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 사장님이. 재무제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나눈다 그랬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항상 기간 보고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넘어버리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요때 거를 손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장님이 저를 믿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장님이 저를 믿을까요? 표현이 좀 충실해야 되죠. 사장님 대충 보니까 한 5억 정도 매출하셨고 원가 한 4억 정도 썼고 1억 정도 나와셨네요. 이런 게 아니라 사장님 급여는 얼마를 쓰셔갖고 이렇게 들어가셨고 원가는 보니까 인건비 포지션이 좀 높으세요.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런 것도 발생이 너무 많이 하셨는데 혹시 대출을 하셨나요? 대출 뭐 이자율이 오르셨어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전달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돼요. 중립성, 우리가 업종이 있잖아요. 저도 참 이게 참 직업상 되게 고민인데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거래 사장님들은 세금을 많이 내면 제가 먹는 줄 알아요. 5천만 원 세금 낸다 해서 이게 뭐 내가 5천만 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다 국세청에 들어가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면 제가 미안해요. 그렇게. 근데 또 반대로 세금이 조금 나와. 막 5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근데 내가 봤을 때 세금을 좀 더
더 내야 될 것 같은 거야, 사장님. 어떻게 하면 이사장님 세금을 더 내? 그래야지 우리나라 발전이 될 텐데. 이사장님 매출이 이렇게 높은데 세금을 이거밖에 못 내서 되겠나? 막 이렇게. 내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나온 결과인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당당하게 객관적으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만 이사장님이 나를 믿는다는 거지. 안 그러면 사장님이 얘가 조금 태도를 보고서 안다는 거죠. 전화 목소리 사장님 5천만 원 나오셨 이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5천만 원 내세요. 이렇게. 세 번째, 이사장님이 내가 5천만 원 내라 그랬더니 옆집에 있는 박세무사한테 가가지고 던져주면서 야 이거 계산해봐 이렇게 한 거 맞는지. 박세무사한테 검증 가능성 받죠. 박세무사가 계산을 했더니 비슷해. 한 4,890만 원 나와. 비슷하죠? 남이 계산을 해도 세금이 그 정도 나오는가. 사실 그래야지 이사장님이 저를 믿죠. 안 그러고서는 믿지 않죠. 사장님이 제가 이렇게 갖고 갔을 때 우리 걸스 사장님이 저한테 두 가지를 묻죠. 이런 보고가 끝나고 나면 우리 납득을 거의 다 했는데 보고 끝나가면 두 가지를 묻죠. 옆집에 걔는 얼마 낸대? 이게 뭐예요? 기업감 비교. 또 하나 묻죠. 야 작년에 나 한 2천만 원밖에 안 냈어. 이렇게 뭐예요? 기간별. 이렇게 항상 묻죠. 그리고 실갱이를 하다가 오죠. 이렇게. 이게 저희가 사실 하는 일이에요. 이건 이제 책에서 나오는 거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알면 잘 이용을 해서 사실은 조금 회사에 유용하게끔 변동을 할 수 있는 판단을 조금 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판단을 좀 잘해서 유용하게끔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린 테크닉인데 그걸 뭐 이렇게 먼저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이런 일들을 하면은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회사는 요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이니까 요렇게 하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겨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실력 있는 이런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